안녕하세요. 저는 8살 초딩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얼마 전 1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았네요. 남편과 정답게 케이크에 초를 끄며 아이의 축하를 받으니 새삼 저희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인생에 있어서 다신 없을 최고의 행사가 저에게는 최악의 잔치였었죠.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식 당일날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서 아이가 8살이 된 지금까지도 전혀 왕래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시지만 남편이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맞네요.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이도 많이 컸고 친할머니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슬슬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예요. 머리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정말 현명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게시판에 글을 써서 고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쭉 연을 끊고 살아도 되는 건지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4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연애해서 졸업하고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가자마자 프로포즈 받았어요. 남편이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남편 집에서 엄청 반대를 했대요. 남편은 명문대생이었는데 사립대학교의 공과대학이라 대학 등록금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빨리 취직이나 하라고 압박을 주셨다네요,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등록금이나 몇 번 대주셨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이해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집에서 딱 입학금만 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혼자 벌어 공부하라고 하시며 용돈도 10원 한 장 주지 않으셨다네요. 남편 혼자 알바하고 악착같이 공부해 기숙사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대학 4년 다녔다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코피도 자주 쏟았다고. 그런데 빨리 취직해서 부모님 용돈 드릴 생각 안 한다고 남편에게만 그렇게 구박을 하셨답니다. 남편은 장남인데 둘째 아들에겐 안 그러셨대요. 오직 남편에게만 그렇게 빼먹을 거 더 없나 구박하시고 남편은 진로에 관해 다 생각이 있었기에 대학원 입학을 강행했고 알바 2개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을 만난 거였죠. 어찌나 성실하고 순수하던지. 그런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4년 사귀는 동안 남편은 본인대로 바쁘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소홀하게 굴어 서운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좋게 보아 남편 프로포즈에 오케이 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대기업 연구원이었으니 경제적으로도 문제될 것 없었죠. 다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될 뿐이었습니다. 돈. 어머님은 너무나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보자면요. 남편이 대학원 다니면서 과외 알바도 하고 모 회사에서 자료 봐주고 수정해주는 타임제 근무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었지만 한 달에 200만 원가량 이미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독립해서 살았지만 다달이 시댁에 돈도 드리고 있었다더군요. 어머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더군요. 키워준 값 운운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제대로 취직도 못한 상태인데 그런 아들에게 다달이 100만 원이라뇨. 워낙 입김이 세신 분이기도 하고 괜히 싫은 티 냈다가는 학교까지 찾아와 고성 지르실 뿐이라면서 남편은 묵묵히 돈을 보내더라고요. 남편 입장은 이랬어요. 나는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독립적으로 자랐어.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용돈 못 받고 살았다면 말 다 한 거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어머니 덕분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32평 아파트로 이사간 것도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욕심이었고 내 입에 들어가는 쌀밥 한 숟가락 아까워하시는 분이었어. 나도 그런 것들이 다 가슴에 사무치거든. 집에서 다달이 100만 원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결혼하고 나면 나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건데 절대로 다달이 100만 원이나 보내드릴 수는 없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지금 돌이 다 하는 거야. 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너도 나를 믿고 결혼할 수 있겠지. 이건 약속할게. 내가 밑 빠진 독이 아니라는 걸 너와 살면서 꼭 증명해 보일게.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믿음을 주어가며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당시 너무 많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크게 심각하게 와닿진 않았는데 사실 알고 저희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취직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아들한테 다달이 돈을 받아가신다냐. 어린 아들 공부하랴 알바하랴 얼마나 힘들 텐데 더 얹어주질 못할 망정 그걸 뺏어가? 나중에 결혼하면 꽤나 골치 아프겠다. 난 성환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서 마음에 쏙 들지만 시댁이 그런 사람들이면 두 팔 벌려 환영은 못해. 어느 딸 부모가 그런 집에 시집 보내는 걸 좋아하겠니? 엄마는 그렇게 근심 어린 의견을 내비치시곤 했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착한 걸 아시니 사람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희 집에 자주 식사하러 가곤 했는데 그때 저 빼고 어머님의 금전적인 요구에 관해 남편이랑 둘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마다 남편이 본인 입장 정확하게 어필해서 결국 결혼 승낙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연구원 합격하고 프로포즈 받은 이후 저도 처음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 역시 잊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려 대기업 연구원인데 신부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이게 어머님 첫 마디였죠. 당황을 넘어서 화가 난 남편이 좀처럼 본 적 없이 버럭 큰 소리를 내며 엄마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대뜸 돈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름 정도는 먼저 물어보셔야죠. 이름이야? 결혼식장에서 안내판 보면 되는 거고 결혼은 현실이야. 돈 없으면 행복은 창문 밖으로 날아난다. 내가 부족한 네 아빠 몫까지 다 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니? 어머님의 말씀에 구석에서 아무 말 없으시던 시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시며 얼굴이 벌개지셨죠. 민망해 하시면서도 한 소리 못 하시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벌어야 해. 집값이 얼만데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과금? 그것도 1년에 몇 천씩이나 받아온다는데 넌 연봉이 얼마나 되냐? 결혼해서 애 낳아도 악착같이 일은 다녀야 한다?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괜히 인사 와서 안 봐도 될 모습만 보인 것 같네. 남편이 화를 내며 제 손목을 잡고 일어서려 하자 그제야 어머님이 아차 싶어 하며 알았다 알았어. 밥이라도 먹고 가. 내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하시며 부엌으로 이끄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갔는데 세상에나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온다는데 상차림이 꽤나 간소하더군요. 콩나물국에 멸치, 콩자반, 계란 후라이가 다였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식당 가자고 했잖아요. 식당 가서 돈 네가 낼 거잖니? 네 돈이 내 돈인데 뭘 밖에다 쓰고 앉아있어. 그래, 며느리면 우리 가족 될 사람이니까 평소처럼 먹어야지.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봤자 뭐 있다니? 어머님은 그렇게 대충 휘휘 손으로 저어가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더니 앉아서 밥 먹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귓속말로 대충 먹고 빨리 나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빴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비신랑 인사 온다고 거의 3일 전부터 시장도 다니시고 직접 어디 전화도 걸어가며 좋은 식재료 공수해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소갈비에 쇠고기 묵국에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저녁상 차려주셨고 남편 좋아한다는 크림 파스타까지 인터넷으로 레시피 공부해가며 내어주셨거든요. 제가 머쓱해하며 한술 뜨자 어머님이 큰 소리 치시며 옆집이 콩나물을 많이 키웠다고 한 바가지 준 거야. 집에서 키운 거라 좀 질기긴 한데 그래도 먹을만해. 다 먹고 가. 괜히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 나온다.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전부 돈인 거 알지?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악스럽게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으시곤 미처 씹기도 전에 또 말씀하시더군요. 연봉이 얼마인지는 절대 말 안 해주는구나. 그래 뭐 평범하다고 들었으니 3천 언저리겠지. 그 빚은 내가 결혼 못 시켜. 좌우지간 남편 믿고 결혼하자마자 관두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나는 그거면 된다. 며느리 노릇 그런 거 필요 없어. 안부 전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일찍 와서 앞치마 두르고 전 부치고 고기 굽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냥 둘이 부지런히 벌어서 우리 집에 다달이 100만 원씩만 줘. 나는 그거면 돼. 그 말씀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결국 제 손을 잡고 일어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었던 첫 인사였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본인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다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돈에 환장하셨을까?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울면서 한탄하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이후 남편이 어머님과 따로 얘기해서 결혼 생활하며 100만 원 드리기로 한 건 없던 일로 마무리 지었고 대신 구정, 추석, 시부모님 생신 때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합의 봤다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더군요.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과 일부 대출받아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얼마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지원 한 푼 안 해주시는데 굳이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 직장에서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받을 수 있어서 1, 2년 빡시게 모으면 금방 갚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손 내어가며 안 받겠다 하고 본인이 담배 끊어가며 돈 아끼고 많이 벌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했는지 웨딩홀부터 신혼여행까지 전부 본인이 낸다고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택시비 10,000원 한 푼 못 쓰게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거진해가며 상견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또 돈 얘기를 꺼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남이 국민연금이나 다름없었어요. 적어도 월 100씩 받으면서 키워준 노고를 돌려받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돈을 끊을 거라네요. 지 색시랑 잘 먹고 잘 살겠다면서.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얼굴이 벌개져서 어찌나 화를 내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받으려고만 해서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신혼집에 돈을 좀 보태주려고요. 그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당황하셨죠. 애들 집에 얼마를 보태주실 건가요? 일단 3천만 원 보태주려고요. 많이 넣어줘봤자 요즘 애들은 고마워도 안 하거든요. 3천이요? 네, 그리고 애들 하는 거 봐서 더 보태주든지 그래야겠어요. 우리 아들 이모가 이렇게 돈도 나눠서 주고 그래야지 애들이 무시 안 하고 잘한답디다. 사부인도 그렇게 하세요. 애들 너무 돈 한 번에 줘버릇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시며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하신 시어머니셨고 남편은 그 돈 받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돈을 쥐어주셨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 황당하게 결혼식까지 시간을 흘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와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쓰기엔 길고 바로 결혼식 날로 이야기 넘어갈게요. 진짜 대박이거든요. 대망의 저희 결혼식 날, 저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신랑이 돈 처리나 행사 진행 처리 같은 걸 도맡아 해줬죠. 막힌 것 없이 술술 흘러가는 결혼식이었고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패백장에서였습니다. 친척분들까지 모두 모시고 패백만 하면 저희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설렜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패백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진기사가 아니 아들 장가 보내는 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좀 웃으세요 신랑 쪽 어머님. 이렇게 농담하실 정도였어요. 좀 뚱한 데가 있으신 어머님이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기분을 드러내진 않으신 분인데 정말 심기가 잔뜩 불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참다 못해 사람 없는 곳에서 제가 여쭙습니다. 어머님,
무슨 불편한 일 있으세요? 너는 내가 시애미로 보이지도 않느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냐 이 말이야. 네? 아니 제가 아까 식사 잘 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어머님. 그래, 잘 못했다. 아니, 혼주석에 니네 친척들이 왜 앉아있어? 내가 밥 먹을 곳은 없더라. 아, 그러셨어요?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여기 직원들이 혼주석은 꼭 비워놔야 하는데 차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드셨어요? 안 먹었다. 그거는 네가 잘 알아서 챙겨야지. 무슨 직원 핑계를 댄단 말이야? 너 내가 꼴랑 3천만 원 줬다고 무시하는 거지? 네?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 너무 바빴어요. 식 끝나자마자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패백하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 물 한 잔도 제대로 앉아서 못 먹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까 연회장에서 인사 다닐 때 보니까 어머님 혼주석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고 나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바로 자리 뺏겼다고. 네?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혼주석에 집착하시며 계속 저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니 처음에 앉아 계셨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도우미들이 그릇을 치웠고 그 자리가 빈자리인 줄 알았던 저희 쪽 친척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셨다더군요. 어머님은 자리를 완전히 비운 게 아니라 잠깐 커피 드시러 가셨던 거고요.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이해를 못하자 더욱 언성이 높아지셨고 그 바람에 패백장에 있던 모든 친척분들과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오셨습니다. 일이 커진 거죠. 남편이 서둘러 어머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벌써 며느리한테 무시받으면 저는 어째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이래요? 시애미가 나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나 몰라라 할 며느리네 이거 아주.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다 오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래요 사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오해하신 거던데 여기 패백받는 데서 이러시면.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난색을 표하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자 더욱 울분을 폭발하시며 내가 이러려고 돈 준 줄 알아? 니들 이렇게 부모 대접 안 해줄 거면 돈 다시 내놔!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벙쪄서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니들 신혼집에 보태라고 준 돈 말이야. 이럴 줄 알았어. 돈만 홀라당 받고 입 싹 닫는다 이거지? 어? 그럴 거면 나도 안 준다. 엄마, 진짜 여기서까지 1억이야? 남편이 어금니를 꽉 깨물며 어머님에게 말하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래, 그럴 거다. 아이고 아까워. 당장 내놓고 신혼여행 가. 엄마, 그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드려? 아 그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 엄마 제발, 내 결혼식 날이잖아. 남편이 애원하다시피 하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지금 없으면 신부 쪽 축의금에서라도 빼서 그 돈 다시 내놔. 엄마. 아니, 사부인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축의금까지 달라고요?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까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자 순식간에 패백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 친정아빠와 시아버지가 부랴부랴 다른 친척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번에 인사 갔을 때는 돈만 주면 안부 전화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전이며 튀김이며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며 쿨한 모습을 보였던 시어머니가 고작 혼주석에 당신 자리 잠깐 빼앗긴 걸로 길길이 날뛰며 줬던 돈까지 도로 물으라 난리 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저 포함 친정 부모님까지 굉장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급하게 잡아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화를 막 내더군요.
엄마, 정말 1억이야? 대체 왜 이래? 무슨 신부 쪽 축의금을 내놓으라 마시라 이러는 거야? 내 축의금 다 가져가셨으면 됐잖아. 엄마, 제발 돈 가지고 그만해. 이러는 거 마지막이야. 뭐? 마지막? 나랑 전련을 하겠다 이거냐? 그래. 나는 엄마랑 연 끊고 사는 것까지 생각했어. 나 혼자 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나 이제 가장이야. 내 와이프도 있는데 내가 다달이 엄마한테 돈 들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야겠어? 엄마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한테서 돈 못 뽑아 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ATM기냐고? 이게 지 키워준 엄마한테 은혜도 모르고? 내가 엄마 이럴 줄 알고 그 3천만 원에서 1원 한 장 안 쓰고 고이 모셔놨어. 다시 되돌려주려고. 내가 엄마를 모를 줄 알아? 페이백만 하고 나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 나가요. 나도 이제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 연 끊는다고? 그놈의 돈. 어떻게 아들 결혼식장에서까지 이래?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남편이 어머님 등을 떠밀어 페백장 밖으로 내보내고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사죄하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을 거라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3천만 원 주신 이후에 계속 남편더러 며느리 될 애가 고맙단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게 너무 불쾌하다 하셨답니다. 저 분명히 감사하다 인사드렸거든요.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 세트도 50만 원짜리 사서 보내드렸고요. 물론 3천만 원 없어서 아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전세로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주셨으니 감사의 도리는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억지로 쥐어주셔놓고 제가 굽신굽신 거리지 않았다는 것에 혼자 화가 나서 분에 못 이겨 내내 언짢아 하시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그런 억지를 부리신 거죠. 네, 저희는 정말로 연 끊었고요. 남편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시아버지만 따로 뵙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절에 저희는 여행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굳이 먼저 모자 사이 화해시키려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점점 커지자 친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며느리지만 남편에겐 천륜 같은 사이인 어머니인데 정말 이대로 연 끊고 살아도 괜찮은 건지 새삼 짚고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실까요? 이대로 남편 말대로 쭉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인일 수가 있지?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주변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저희 손윗동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됐고요.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한 분과 아주버님네가 계십니다. 남편의 형이요. 저희는 딸아이 하나 있고 아주버님은 아이가 없으세요. 아주버님네는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저희 신혼 때부터 둘이 싸워서 사내 마내, 집을 반으로 나누네 마내, 한 번씩은 난리 쳤었고 부부싸움을 걸핏하면 저희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하도 해서 시댁으로 경찰이 왔다 간 적도 있어요. 진짜 민폐였죠. 가뜩이나 고혈압과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 그런 형님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건강은 더욱 악화되셨어요. 입퇴원도 반복하시고 체력이 갑자기 훅 안 좋아지시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 6살 때인가 그랬으니 이 이야기는 2년 전 이야기네요.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지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3시간 거리, 아주버님네는 시댁과 4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연락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안 계셨어요.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수행 맞고 좀 진정하니 괜찮구나. 지난주에 좀 무리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 그러게 추운데 왜 밖에서 2시간이나 산책을 하셨어요? 그야, 니네 형이 형수랑 우리 집 왔다가 또 싸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였잖냐. 아주 골이 아파서 밖에 있었지.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자꾸 어머님 댁에서 싸운대요? 싸울 거면 본인 집에서나 싸우지. 그리고 왜 병원엔 아무도 안 오셨고요? 3시간 넘는 거리 사는 저희가 먼저 오다니요. 모르겠다. 연락은 했는데 둘이 또 심하게 싸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번에 이혼을 할 것 같아. 네? 결국 이혼이요? 그랬어요. 아주버님의 잦은 투자와 사업 실패로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시더니 결국 갈라설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둘 다 돈 때문에 결혼한 사이라 이혼 위기에서도 다른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부부였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긴 불화 끝에 결국 이혼한다 하더군요. 둘이 진흙탕 싸움 끝에 아주버님은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또 다른 사업을 하러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혼 처리를 하지 않고 훌쩍 떠났더래요. 형님이 실종 신고를 하겠다, 이혼 소송을 하겠다, 위자료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시댁까지 찾아와선 시어머니에게 당장 큰아들 찾아와서 이혼하게 해달라 난동을 피웠다더군요. 시어머님도 당장 큰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두 모자가 짜고 본인한테까지 사기를 친다 어쩐다 하면서 그때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도 처음으로 큰 소리 내면서 형수, 그만 좀 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 형이랑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냐고요. 형수가 선택한 결혼, 형수가 말아먹어 놓고 왜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자꾸 난리야? 뭐라고? 싹수 없기로는 두 형제가 똑같네? 똑같아. 내가 니들 둘 다 폭삭 망하길 매일 물 떠놓고 빌 거야. 그렇게 앙칼지게 저주를 퍼부어버리곤 종적을 감추었었던 형님입니다. 형님에 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다 쓸 수는 없고 대충 형님네 부부의 인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만 써보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몸이 아주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아직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이는 어린데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겁도 없이 덜컥 모셨냐고. 제가 멋 모르는 애송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제 발로 시어머니께 찾아가 합가하자고 하는 며느리는 없을 거라며. 글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냥 엄마 같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엄마가 집을 나가서 친정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셨다거나 선을 봐서 한 결혼도 아닌 그저 순간의 실수로 생긴 저 때문에 하신 결혼이라고 고모로부터 들었었는데 역시나 엄마는 저를 두고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리셨고 저희 아빠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저를 잘 키워주셨던 거죠. 그래도 살면서 엄마 없는 서름은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걸 보면 저희 친정아빠가 참 금이야 오기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 없이 결혼했고 꼭 엄마가 안 계셔서라기보다는 제가 워낙 덜렁대기도 하고 공부하랴 회사 일하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살림에 소질이 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보다 요리도 더 잘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집안일도 참 야무지게 잘해요. 맞벌이에 아이도 어려서 집이 개판 5분 전 되기 십상이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저희 집은 늘 모델하우스 뺨친답니다. 쓰다 보니 남편 자랑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만큼 시어머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많이 부족한 저임에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눈치 주는 말씀이나 구박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고모도 저더러 엄마가 없어서 손이 야물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9세대이신 시어머님도 저에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전혀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일하느라 힘들지 고생한다. 아이 낳고 몸상이 어쩌니? 아들 보고 산후보약 더 비싼 것 좀 지어오라고 해야겠다. 딸이 없어서 제가 딸 같다며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이렇듯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 시어머니도 존경하는 제가 안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할머니를 참 좋아하니. 그리하여 24평이라 좀 좁지만 작은 방 하나를 겨우 비워 쓸고 닦고 어머님 쉴 곳을 만들어드리고 모셨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안내해드리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시더라고요. 고맙다. 너희 방도 없을 텐데 어찌 이렇게 공간을 냈어. 저희는 방 없어도 돼요. 어차피 안방에서 다 같이 자는데요 뭘. 지원이 방만 하나 있으면 되죠. 남는 방 창고로 써서 뭐해요. 어머님 여기서 푹 쉬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모셨지만 어머님은 한 달에 2주 정도만 늘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비좁아서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만도 한 게 어머님은 32평짜리 집에서 혼자 사시거든요. 아버님이 생전에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소망하셔서 약간 무리를 해서 평수를 넓히셨었죠. 그 집에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다는 게 유감이지만 어머님 살고 계신 곳은 지방이지만 꾸준히 개발도 되어오던 곳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도 호황이라 집값이 거의 3배는 뛰었습니다. 어느새 9억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늘 그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반대했었습니다. 엄마, 그 집 팔아서 작은 집 간다 해도 그 차액 다 형한테 빼앗겨. 엄마도 알잖아. 형이랑 형수가 이 집 엄청 탐내는 거 무조건 갖고 있어. 이 집 담보로 뭐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다. 저희 남편이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했고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몇 번이나 집 팔아 돈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집을 팔지 않으셨어요. 큰아들에게 빚을 내서 해주든 아파트를 팔아서 해주든 금세 증발되어 아무 의미 없어질 게 뻔하다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해주신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며 남겨놓으신 유산이며 죄다 긁어모아 결혼하고 나서도 5, 6억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짜내어 얼마라도 얻어가려고 혈안이었던 그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아파트라 시어머니께서 더욱 애착이 있었고 먼저 하늘로 떠난 남편의 흔적이 있어 더욱 애틋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류상 정리만 안 했지 이혼한 상태인 형님네가 재결합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신 서로 엮일 리 없을 거라 확신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볼장 다 보며 헤어졌었거든요. 과정에서 폭력도 있었고 경찰도 2번이나 왔다 갔으며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부는 서로를 아주 싫어해요. 돈 밝히는 형님은 번번이 사업 말아먹는 아주버님에게 아주 치를 떨었고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매일 명품 쇼핑에 혈안이 되어 몰래 카드빚까지 만드는 형님에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재결합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합쳤으니 저희는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 핑계로 그 부부가 시댁에 왔더라고요. 아주버님, 이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형, 또 싸우려고 재결합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 잡으면 그만 내고 잘들 살아. 엄마도 많이 늙으셨잖아. 속 좀 그만 썩이고. 저희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고 형님네는 하하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가족이 될 거라 예상 못했는데 기적처럼 저희 모두가 한데 모여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감격하셨는지 눈물마저 글썽이셨습니다. 진작 정신들 차렸으면 좀 좋아.
이렇게 다들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먼 길을 돌아왔어?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 살게.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철이 너무 없었어요.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반성도 했어요.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어머님한테도 많이 죄송했어요. 형님이 전에 없이 싹싹하게 굴며 이제 제대로 된 맏며느리 노릇 좀 해보겠다는 선언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 이제야 좀 화목한 집안이 되려나 싶어 남편과 함께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 되어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계셔야 할 어머님이 댁에 안 계시더군요. 이리저리 집을 찾아봐도 안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께서 흐느끼며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저 어머님 모시러 왔어요. 나 여기 네 형님네 집이야. 형님네 집이요? 그럼 대전에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대전이 아니라 그 옆에 작은 시골이야. 와보니 얘네 웬 시골 폐가 같은 데서 살고 있지 뭐니. 네? 시골이요? 아니, 어머님, 일단 제가 갈게요. 횡설수설 무슨 말씀인지 모를 통화에 일단 문자로 주소부터 받아 냉큼 달렸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굽이굽이 달려 도착한 그곳은 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폐가 수준의 낡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어디고요? 동서, 사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사실 알다시피 우리 사업도 쫄딱 망하고 돈도 없잖아. 같이 잘 살아보자고 재결합하긴 했는데 대전 아파트는 다 넘어갔고 아쉬운 대로 우리 수준에서 살 집 구하다 보니 여기밖에 없더라고. 여기 단돈 700만 원에 매매했어. 대박이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부엌과 화장실은 야외에 있었으며 심지어 부엌은 아궁이었고요. 방이라고 거실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 하나가 끝이었어요. 거미줄도 듬성듬성 있고 벽지는 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런 곳을 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집이랍시고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충격받으시죠. 옆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큰아들 내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절망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형님은 애써 씩씩한 말투로 왜요, 어머님? 저희는 좋아요. 그만 오세요. 여기서 새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니, 어떻게 골라도 이런 집을... 엄마, 너무 걱정 마. 우린 괜찮아. 오히려 형님네 부부가 어머님을 다독거리며 위로해주는데 그 모습이 몹시나 이질감 들여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약간 어색한 연기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재결합한다고 나타나 사이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이상했고 그 명품 밝히고 돈돈거리던 형님네 부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을 구하고 또 시어머니까지 떡하니 초대해 그 집을 보여준 건 모든 것이 수상하리만큼 이상했어요. 일단 저는 시어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다며 급히 집으로 모셔왔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마음이 좋지 않아 시댁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예상보다 빨리 댁으로 돌아가셨고 그 사이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형님네 부부가 시어머니께 합가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불효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제대로 큰아들 맏며느리 노릇 해보고 싶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했대요. 어머님이 망설이시자 형님이 나서며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어머님이 별로 안 내키시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 집 팔아서 우리 같이 시골에서 살아요. 네? 어머님 이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매일매일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일구면서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사셔야죠. 그래야 건강도 좋아진다고요. 제가 좋은 음식으로 어머님께 매일매일 요리해서 대접할게요. 아니, 몇십 년 살던 집을 당장 나와 어떻게 거기로 간다고. 나는 지금이 좋다. 어머님,
저희 이제 새 마음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도시 같은 세속적인 곳에서 사는 것보단 이런 시골에서 사는 게 훨씬 사이도 좋아지고 다른 생각도 안 들어서 좋아요. 저희 재결합한 거 보기 좋지 않으세요? 아, 그건 그렇다만. 저희는 어머님이 꼭 필요해요. 어머님 모시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생각은 고맙구나. 그치만 어머님도 그 집 팔아서 이제 시골로 내려오세요. 거기 친구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 집 파셔서 딱 1억만 내어서 여기 리모델링 하면 어머님 살기도 편하실 거고 아주 끝내줄 거예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어머님 꼭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만 낼름 잘 살겠다고 돈 달라고 했으면 어머님 모시겠다는 말도 안 했겠죠. 저희는 어머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작은 아들네만 의지하세요? 저희 진심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형님은 그렇게 잔뜩 압박하다시피 하며 시어머님을 설득하셨다네요. 안 그래도 불화로 10여 년을 살아 속썩였던 큰아들 내외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게다가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했으니 이제라도 모시고 살고 싶다며 달콤한 제안을 해오셨으니 어머님 딴에는 너무나 고민이 되셨겠죠.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집을 팔아 형님네와 합가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죠.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왜 멀쩡한 집을 굳이 팔고 들어가냐. 그것도 그렇고 둘이 언제 또 틀어져 버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고